자, 그럼 첫 번째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진학 전문가 세 분이 동시에 입체적으로 상담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학생의 상담 신청서 살펴볼까요? 첫 번째 학생은 간호사를 희망하는 고2 학생입니다. 희망대학은 원광대 간호학과고요. 좌우명은 남을 더욱 생각하는 사람이 되자입니다. 간단히 자기소개 해볼게요.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해 주세요. 저는 간호학과를 희망하는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 간호사를 꿈꾸게 된 계기가 있었을까요? 제가 중학교 시절부터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오면서 간호학과에 가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됐어요. 그렇군요. 오늘 상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학생의 키워드 살펴볼게요. 첫 번째 상담 학생의 키워드입니다. 간호사, 확고한 진로, 정시 등의 키워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학생 키워드 살펴봤는데요. 조미정 선생님 어떤 키워드 제시해 주셨나요? 네, 오늘 확고한 진로, 학업 역량 강화, 정시 가능성 이렇게 세 가지를 잡아봤습니다. 우리 친구도 말했듯이 학생부 곳곳에 이 친구가 간호사가 되고 싶은 그 꿈에 대한 이야기는 어느 구석에도 정말 확연하게 잘 들어있고요. 봉사며 창체활동, 동아리 등등 우리 친구의 꿈에 대한 준비는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교과 관련된 과목, 즉 한국사나 영어, 수학에서도 그 내용을 어떻게 하면 간호사의 역할과 연결시킬까 하는 부분들도 학생부에 나타나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이었고요. 다만 본인의 이런 꿈에 대한 열정에 대비해서 수치적인 학업 역량이 조금 내신이 좀 부족하게 나타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이 부분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친구가 희망하는 원광대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우리 친구의 정시 모의고사 성적으로도 얼마든지 지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능에 대한 대비도 앞으로 놓치지 말고 꾸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윤태영 선생님의 키워드도 들어볼게요. 말씀해 주세요. 예, 저는 간호사, 독서, 그리고 정시를 키워드로 제시했는데요. 조미정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부 상에서 간호사의 희망이, 의지가 확고히 드러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부를 쭉 훑어보니까 조금 두드러지게 보였던 부분은 저는 이제 독서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독서 부분에서의 좀 두드러짐을 봤기 때문에 독서라는 키워드. 그리고 마찬가지로 모의고사 성적에서의 가능성이 아주 큰 학생입니다. 그래서 정시에 대한 초점을 좀 맞추고 준비해야 된다는 의미로 정시를 키워드로 제시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형준 선생님의 키워드도 안 들어볼 수 없겠죠? 말씀해 주세요. 예, 전 간호사, 그다음에 진로에 대한 확신, 배려 이렇게 세 가지를 키워드로 제시해봤는데요. 저도 앞에 두 선생님하고 비슷합니다. 이제 우리 학생이 이제 간호사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는데 정말 학생부 여기저기에 비교과 항목이라는 항목마다 간호사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특히 중학교 시절부터 봉사활동도 열심히 해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면은 아마 우리 학생이 간호사라는 진로를 확고하게 지금 갖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성품이 굉장히 훌륭한 친구 같습니다. 제가 좀 흥미롭게 봤던 것이 이제 간단하게 상비약을 갖고 다닌다라고 그랬는데 준비성이 철저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갖고 다니면서 또 학생들 친구들이 또 이제 언제든지 쓸 수 있게 해줬다는 점 그리고 또 미화부장이기는 하지만 그런 미화부장으로서 또 솔선수범했던 모습들이 굉장히 배려심이 좀 있는 친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 이제 정시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우리 학생이 모의고사 성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시로도 희망하는 대학교 충분히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비해서 좀 아쉬운 것은 교과 성적이라든가 비교과 관리가 아직까지는 잘 되지 않아서 만약에 종합전형으로 좀 지원을 한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조금 이제 경쟁력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학생부 준비 상태를 확인해 볼 텐데요. 먼저 교과 준비도 살펴볼게요. 우리 학생 희망대학인 원광대 간호학과에 대한 성적 준비도 선생님들은 어떤 평가를 내리셨을까요? 자, 김형준 선생님 80점, 윤태영 선생님 70점, 조미정 선생님 70점을 주셨습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해주신 평가는요, 합격 가능성이 아니라요, 현재까지 준비 사항에 대한 평가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의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 살펴볼게요.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을 살펴보면 국어 3.69등급, 수학 3.62등급, 영어 4등급, 사회 3.36등급, 과학 4등급으로 전교과 평균 3.56등급 받았습니다. 내신 추이를 살펴보면 국어는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락했고요. 수학은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승했고 영어는 4등급을 유지하고 있네요. 자, 우리 학생의 9월 모의고사 가채점 예상 점수 살펴보겠습니다. 국어 3등급, 수학 나영 2등급, 영어 2등급, 한국사 2등급, 생활과 윤리 1등급, 한국지리 2등급으로 국어 수학 탐구 평균 2.125등급입니다. 지난 6월 모의고사 비교해 보면요. 국어는 3등급, 수학은 2등급, 영어는 2등급으로 모두 유지했습니다. 자, 조미정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 준비도로 65점을 주셨는데요. 먼저 교과 분석을 통해 본 수시 전략에 대해서 선생님 조언해 주시죠. 네, 우리 친구가 간호학과를 희망하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간호학과를 인문계열에서 선발하는 대학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간호학과들이 이제 자연계열 쪽에서 선발을 하다 보면 학생부를 반영할 때 교과에서 사회가 아닌 과학을 반영하기도 하고 또는 사회와 과학을 같이 반영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가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혹시 과학에 관한 교과에 대한 수강도 하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지금 우리 친구가 국수 영사 평균 등급은 3.66이고요. 국수 영과는 3.62. 그리고 국수 영사과는 3.56 등급입니다. 그래서 수학을 제외한 나머지 교과에서는 1학년에 비해서 성적이 조금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보완점을 반드시 찾아줘야 될 것 같고요. 문과 학생이지만 자연계 모집 단위에 이제 지원을 하게 될 경우에는 과학도 반영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에 지금처럼 자신의 진로하고 교과 과목하고 연계해서 발표라든가 보고서 작성을 하는 이런 활동들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바람직한 활동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꾸준히 계속 살려주시고 수능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되지만 내신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하셔서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얼마나 내신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학업 계획을 좀 철저히 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내신 분석을 하면서 우리 친구를 좀 상상을 해봤어요. 방과 후에 학교 수업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학생은 저녁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이게 좀 굉장히 많이 궁금했거든요. 우리 학생 어떻게 보내세요? 주로 야자 시간에 자습을 하고요. 네. 학원 같은 건 안 다니고 있어요. 학원은 안 다니고 학교에서 자율학습을 하는 거군요. 네. 네, 굉장히 그 자기주도 학습 역량이 네. 그래도 뛰어난 그런 친구라고 보여지는데, 야간에 자율학습 하실 때에도 그냥 공부만 하는 것보다는 시간별로 내가 어떤 과목을 어느 정도 학습 분량을 가지고 공부할 것인지를 가급적 구체적 플랜을 짜고 준비하는 게 훨씬 더 학습 효과가 크거든요. 그렇게 하면 지금보다 더 좋은 내신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조미정 선생님께서 아주 좋은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선생님, 우리 친구가 희망대학 진학을 목표로 했을 때 네. 주요 과목 목표 등급이 어떻게 되나요? 네, 제가 원광대 간호학과를 희망하는 우리 친구의 목표 등급을 국어는 3등급, 수학 3등급, 영어 2등급, 그다음에 사회과학 2등급으로 잡았습니다. 보통 원광대에 종합전형으로 합격한 친구들의 내신 평균이 2.9등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는 약간 조금 지금 부족한 편이죠.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충분히 극복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네, 선생님, 그렇다면 계속해서 모의고사 분석과 전략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네, 모의고사는 정말 이 친구는 내신에 비해서 월등하게 모의고사가 좋아서 정시가 더 유리한 그런 친구처럼 보여지는데요. 이번에 봤던 9월 학력평가의 원점수가 국수탐이 235점 정도 됩니다. 이 성적으로는 원광대를 정시에 간호학과로 갈 때는 한 1, 2점 정도 조금 부족한 점은 있지만 얼마든지 극복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6월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에는 수학은 원점수상으로 73점에서 62점으로 등급은 같지만 점수가 10점 정도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요. 한국지리도 28점에서 한국지리는 오히려 43점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사탐에 대한 준비도 잘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이제 주요 교과에 대한 성적이 떨어지고 있다는 건 이 부분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하고요. 만약에 이제 자연계 쪽에서
모집하는 간호학과를 우리 친구가 지원을 하게 된다면 수학 가형을 본 친구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친구는 상대적으로 지금 수학 나형을 보는 문과 학생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 지원을 할 경우에는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자연계 학생들에 비해서 가산점만큼을 더 점수를 많이 확보해야만 합격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도 잘 염두에 두시고 수학에 대한 대비를 잘 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가 동점자들하고 분석을 해보면 국어가 굉장히 불리해요. 그러니까 문과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국어 성적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 학업 계획을 잘 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 살펴볼게요. 원광대 간호학과에 대한 비교과 준비도 선생님들의 평가 살펴볼게요. 자, 김형준 선생님 70점, 윤태영 선생님 70점, 조미정 선생님 80점을 주셨습니다. 윤태영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비교과 준비도 70점을 주셨네요. 비교과 어떻게 보세요? 예, 먼저 봤는데요. 그 학생부 종합 전형의 이제 평가 요소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등에서 이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요소들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뭐 특히 이제 전공 적합성 같은 경우에는 앞서 언급됐던 것처럼 뭐 간호사가 되고 싶다는 의지가 명확하고요. 그에 맞춰서 학교 활동이라든지 기록상으로도 잘 나타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보면 그 부분에서 이제 학생이 스스로 간호사가 되기 위한 과정들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잘 갖춰져 있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 학생의 발전 가능성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성적인 측면에서도요,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모습이라든지 리더십을 발휘하고 주변을 좀 살펴보는 그런 모습들에서 인성적인 측면도 잘 갖춘 학생이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제 학업 역량 부분이 좀 부족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교과 성적 측면에서의 부족함뿐만 아니라 그 교과 성적을 좀 극복할 수 있는 다른 비교과 부분에서의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고요. 수상 등 뭐 이런 등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부족하고요. 또 교과 성적 자체도 이제 해당 대학에 지원하는 일반적으로 합격하는 학생들보다 좀 낮기 때문에 다른 부분을 통해 가지고 그걸 좀 극복해주고 보완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독서를 제가 아까 키워드로도 제시했었는데요. 독서 부분에서는 우리 학생이 이제 좀 스스로 공부하려고 하는 부분들을 찾아보고 하고 싶은 분을 찾아보는 부분에서 우리 학생의 이제 발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의 또 학업 역량도 같이 확인할 수 있어서 조금 이 부분을 잘 살리면서 교과 성적을 좀 끌어올리는 학업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을 잘 끌어올리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선생님 비교과 보완점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 뭐 수상부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제 수상은 학업 역량, 뭐 인성 다 보여주는 부분이지만 특히나 학업 역량을 보여주는 교과 수상은 좀 필요 있어야 되지 않을까. 분명히 2학년, 3학년 올라가면서 인성적인 측면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보여요. 그런데 이제 교과 수상은 좀 추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율활동 부분에서는 이제 뭐 잘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학생이 이제 구체적인 모습들이 잘 드러나도록 지금처럼 잘 해줬으면 좋겠고요. 동아리 활동에서 꼭 필요한 거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전공 연관성 있는 동아리를 뭐 자율 동아리 포함해가지고 활동을 좀 이어갔으면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봉사활동 그동안 해왔던 게 있을 겁니다. 그걸 쭉 유지하면서 그 과정에서의 진정성이라든지 어떤 의미들을 찾을 수 있도록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진로는 뭐 말씀드릴 거 없겠죠. 지금처럼 해온 대로 해서 이어지는 추가적인 어떤 과정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독서 잘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폭넓게 생각하고 좀 더 자기가 알고 싶은 부분에 좀 심화되는 독서를 좀 이어갔으면 한다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선생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대학 입시 경쟁력을 살펴볼게요. 우리 학생이 수시와 정시 중에 어느 입시에 더 많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을지 김영준 선생님께서 제안하는 우리 학생의 입시 경쟁력 지금 공개합니다. 우리 학생의 수시 경쟁력은 20, 정시 경쟁력은 80으로 평가해 주셨어요. 자, 지금 선생님의 평가는 현재까지 준비사항에 의한 평가고요. 절대적인 입시 기준이 아니니까요.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김영준 선생님, 우리 친구의 입시 경쟁력이 공개됐어요. 평가 이유 설명해 주시죠. 예, 이제 우리 학생 같은 경우 이제 모의고사 결과를 보니까 이제 이것만 보면은 희망대학에 충분히 정시로 지원을 또 합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인데요. 또 이제 현재까지 성적을 분석해 보니까 이제 수시로 만약에 지원을 하게 되면은
또 정시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보다 약간의 또 손해를 본다는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학년, 이제 2학년이기 때문에 수시 아무래도 준비를 하느라고 거기에 이제 역점을 둬서 공부를 해나가고 있겠지만 또 장기적으로 볼 때는 모의고사 성적이 좋으니까 정시까지 간다고 생각하고 입시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올해 성적만 보고서 제가 평가를 한 거기 때문에 이제 두 번입니다. 6월하고 9월 두 성적만 갖고 평가를 한 거기 때문에 조금 객관성이나 신뢰성은 좀 떨어질 수가 있지만 우리 학생이 이제 두 번의 시험 결과가 그 등락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큰 돌발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은 수능에서 비슷한 성적대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우리 학생이 수시에서 이 종합전형과 같은 전형으로 도전을 하고 싶다면 일단은 남은 게 두 학기 남았습니다. 이 두 학기에 교과 성적 관리를 충분히 잘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비교과 지금 특히 수상 실적 같은 경우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가 잘 돼야만 우리 학생이 수시에서 조금 경쟁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양적으로 막 갑자기 늘린다고 이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정말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그런 기록들이 드러나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남은 기간 동안 좀 분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우리 학생에게 유리한 전형이 있다면 또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또 알려주세요. 예, 이제 전형 말씀드리기 전에 혹시 우리 학생한테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고 싶은데요. 이제 우리 학생이 지금 모의고사 성적이 교과 성적에 비해서 지금 월등히 높은 상황입니다. 혹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뭐 이렇게 학습 방법이라든가 또는 전형을 준비하는 측면에 있어서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었는지 좀 대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모의고사 같은 것을 꾸준히 풀어봐가지고 예. 중학교 때부터 준비가 돼 있었대요, 선생님. 우리 학생이 모의고사 준비를 중학교 때부터 했으면 상당히 뭐 그쪽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정말 큰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은 물론 지금 재학생끼리만 시험을 본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말 어떤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은 아마 이 성적대가 거의 유지될 거라고 보고요. 또 남은 기간 동안에 정시까지 또 가기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성적보다는 사실 체력적으로 고3이 됐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또 감안하셔가지고 준비를 잘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계속해서 조언 부탁드릴게요. 예, 이제 우리 학생한테는 제가 이제 세 가지를 한번 이제 살펴봤는데, 첫 번째는 아무래도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정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수시에서는 이제 적성 전형이 아무래도 유리할 것 같고, 이제 마지막은 논술 전형일 것 같습니다. 이제 앞서서 계속 이제 모의고사 성적이 좋다고 저도 그렇고 앞에 두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뭐 정시 경쟁력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꼭 굳이 수시를 준비해야 할까 싶을 정도로 사실 정시 경쟁력이 좋은데, 그래서 1순위로 저희 정시 전형을 한번 제시를 해봤고요. 지금 성적을 최소한 유지만 한다면 희망하는 간호학과 지원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시로 만약에 우리 학생이 지원을 한다면 이제 그 정시 준비도 아무래도 해야 되니까 정말 1순위 같은 2순위입니다. 그래서 적성 전형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 적성 전형 같은 경우에 이제 간호학과가 우리 학생의 모의고사 성적을 대비했을 때 또 이렇게 쓸 수 있는 학교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 3, 6대 정도나 뭐 가천대 정도, 희망하는 을지대 정도가 아마 적정선에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우리 학생의 모의고사 성적으로 본다면은 이 적성고사 같은 경우는 수학의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대부분 이제 국어나 수학을 출제를 하고 또 영어도 출제가 되기는 하지만 우리 학생의 모의고사 성적으로 봤을 때는 합격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논술 전형인데요. 준비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제 그 모의고사 성적이라든가 아니면 종합 전형에 대한 관리가 잘 안 됐을 때 이 논술 전형에 대한 부분 준비가 필요한데, 그 간호학과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자연계열 논술에 응시를 해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쉬운 일은 아니고요. 여기까지는 안 가는 게 좋겠죠. 그리고 만약에 지원을 한다고 한다면은 인문계열을 별도로 모집하는 학교, 예를 들면 뭐 가톨릭대라든가 경희대, 인하대, 근데 이런 학교들을 중심으로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친구의 입시 경쟁력까지 살펴봤는데요. 계속해서 간호사를 희망하는 우리 친구를 위한 추천 전형 살펴보겠습니다. 세 분의 선생님들이 제시하신 추천 전형 지금 공개할게요. 김형준 선생님 36대 간호학과 교과 적성 우수자 전형, 윤태영 선생님 원광대 간호학과 학생부 종합 전형, 조미정 선생님은 을지대 간호학과 교과 적성 우수자 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세 분의 추천 전형 살펴봤어요. 김형준 선생님께서 36대 간호학과 교과 적성 우수자 전형 추천해 주셨어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적성 전형이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합니다. 교과 성적 60%하고 적성고사 40%를 합산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을 하는데요. 당락은 적성이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합격자의 아무래도 내신 평균이 공개가 되다 보니까 좀 살펴봤는데 3.4등급 정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학생이 3,6대 방식으로 제가 좀 산출을 해봤는데 현재까지 성적을 3.55등급 정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학생부는 사실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적성고사 준비를 잘 하신다면 특히 이제 국어하고 수학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경쟁력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특히 정시 지원 가능성까지 고려했을 때 추천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윤태영 선생님께서는 원광대 간호학과 학생부 종합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유 말씀해 주세요. 예, 학생이 희망하는 게 첫 번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전형 방법은 1단계 4배수를 서류 100%를 선발한 후에 2단계에서 서류 70에 면접 30%를 반영하고요. 종합전형이지만 수능 최저를 반영해서 세개 영역 등급합 10일입니다. 우리 학생 충분히 충족할 수 있을 거고요. 모집 인원이 작년서부터 이렇게 좀 늘었습니다. 30명으로 이제 내년에도 유지가 되고요. 수능 최저 학력 충족 가능성 크고, 모집 인원도 좀 많은 편이다 보니까 이제 경쟁률이 아주 높은 편이 형성되지도 않고요. 그리고 대학 제공 성적을 보면 이제 평균 2.9등급, 하위 10%도 3.1등급, 또 좀 더 밑으로 내려가는 아이들도 있을 테니까요. 우리 친구가 희망하는데 원광대에 도전하려면 성적을 조금 더 끌어올리고 자소서 등을 잘 준비한다라면 충분히 한번 도전해 볼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정시에서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걸 제가 감안을 해서 3학년 때는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조민정 선생님께서는 을지대 간호학과 교과 적성 우수자 전형 추천해 주셨어요. 이유 말씀해 주세요. 네. 이건 정시가 강하기 때문에 이 수능 준비하고 병행해서 적성고사를 준비할 수 있다라는 이점이 있으니까 그래서 추천을 해드린 겁니다. 전형 방법은 3,6대하고 동일합니다. 학생부 60에 적성 40,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고요. 합격한 친구들의 내신 평균 등급대는 3.1에서 3.4 정도니까요. 얼마든지 우리 친구 극복할 수 있고요. 이 적성고사의 문제의 경향성은 수능형 문제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정시 준비하면서 이 적성고사는 같이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우리 친구 오늘 세 분의 선생님들께서 구체적으로 상담을 주셨는데요. 오늘 어땠어요? 정말 도움이 된 것 같고 네. 많은 정보를 얻은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도움이 됐다니 다행입니다. 상담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첫 번째 상담 마쳤고요. 우리 친구를 위한 추천 전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